저희가 약간 좀 사고가 있어가지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다시 찍기보다는 1편과 2편으로 나눠서 올리기로 했습니다. 정말 죄송하고요. 자, 다시 한번, 이제 앞서 고용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거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지금 1월, 고용이 오미크론 영향으로 좀 떨어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읽어야 될 되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 하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연속으로 또 방송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자, 1월 달에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해서 비농업 고용이 상당히 떨어지게 된다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공급 적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그동안에 계속 공급 적체는 어디에서 봤습니까? 네, 중국과 동아시아 쪽에서 봤어요. 아니, 동남아시아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이쪽이 해결되기까지는 중국의 전기 공급 문제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동남아의 가동률에 대한 문제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두 개가 같이 풀려야만 공급 적체 문제가 상당히 해소가 될 것이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미국의 최근에 지표 나오는 소비 쪽에서의 흐름들을 보니까 조금 소비 쪽은 좀 누울 것 같죠. 그래서 이쪽 부분이 해결이 되면 공급 적체 해결이 되고, 공급 적체가 해결이 되면 하반기 쪽에서 뒤로 갈수록 인플레이션 영향력이 조금씩 떨어지면서 금리 인상의 폭도 줄어들 것이다. 그렇다면 시장은 다시 랠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에 조정을 한번 했기 때문에 한번 랠리를 할 것이고, 다음 중간 선거가 지난 후부터는 상당한 랠리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미국 시장을 전반적으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더 있죠. 공급 적체에서 한쪽은 어디인가요? 바로 물류 적체입니다. 미국의 물류 적체까지 해소가 되어야 공급 적체 라인의 완벽한 해소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현재 이렇게 고용이 이렇게 잘 되지 않으면, 고용자 수가 떨어진다면, 자발적 이직, 자발적 퇴직으로 인해서 고용이 떨어지게 된다면 물류 쪽 적체의 해소에도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라고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공급 적체 관련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거는 일단 1분기는 완전히 물 건너 갔고 1월달 고용이 줄어드는 상황이니까, 그러면 2분기에도 야, 이거 되게 시간이 많이 걸리겠구나 라고 생각이 되면서 2분기까지 인플레이션이 고공행진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풀리지 않는다면. 그러면 시장은 어떻게 되냐면, 지금 오늘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릴 연준 인사들의 부스터 샷에도 불구하고 갔다가 인플레이션이 고공행진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뭐 얘네들 또 바꾸겠네. 4번 금리 인상 아니고 5번, 6번 금리 인상하겠네 라고 생각이 되면 그때 또 시장이 조정을 하겠죠. 그래서 2022년도 미국 시장은 이 인플레이션과 그 다음에 또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한 금리 인상, 그리고 또 그것에 연결되어 있는 고용 상황들, 또 그 밑바탕에 있는 공급 적체 상황들이 어떻게 해결되느냐에 따라서 계속해서 주고받는 그런 줄다리기 장세가 연출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상반기 중에 충분히 생각해 보고 하나로 설정해 놓아야 될 시나리오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미 상무부의 12월 건설 지출은 전월보다 0.2% 늘어난 1조 6,399억 달러로 월가 예상치 0.7%보다는 좀 떨어졌습니다. 자, 오늘 기업 실적들이 굉장히 좋게 나왔는데요. 알파벳이 장 마감 후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장중에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만 현재 장 마감 후 8%의 폭등세를 알파벳 A 주식이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앞서 1편 모두에 여러분 내일 출근하시면 미국 주식시장은 웬만해서는 괜찮아 있을 거예요 라고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근데 얘만 그러느냐? 아니다. AMD도 장마감 후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가격이 현재 10%의 폭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AMD, 그러니까 반도체 쪽과 그다음 대형 기술주들이 이렇게 강세를 보여준다면 내일 미국 시장 상당히 좋을 가능성은 다분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밀려서 지금 알파벳은 8.8%, AMD는 여전히 10%대, 엔비디아는 추가로 4.5%대의 장 끝나고 장 마감 후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너럴 모터스 장 마감 후 1% 상승했고요. 스타벅스는 장 마감 후 1% 하락, 페이팔은 오히려 장 마감 후 17%의 폭락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UPS가 배당금 상향 소식에 장중에 14% 상승하고 마무리됐고요. AT&T는 워너미디어 분사 결정에 따라 4% 하락, 엑슨모빌은 유가 상승에 따라서 실적
상향, 그리고 거기에 따라 자사주 매입하겠다는 소식에 6% 상승. 한국도 이런 것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한국도 자사주 매입도 하고 매입만 하는 게 아니고 소각까지 해야 되죠. 메리츠 같은 경우 계속 그걸 하니까 주가가 미친 듯이 올랐죠. 주가가 올라가는 게 대주주한테 좋다는 사실을 대주주들이 좀 인식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AMC 주가는 4분기 매출 회복 소식에 4% 강세를 보여줬고요. 테슬라 관련 뉴스는 FSD 베타 버전 54,000대 리콜 소식에 0.6% 하락했습니다. 그 리콜을 54,000대 했는데 왜 이거 0.6% 빠졌냐? 이거는 뭐 리콜을 차가 오는 게 아니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니까 리콜이라고 해봐야 그렇게 대단히 큰 뉴스가 아니다라는 점 기억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S&P 500 172개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했고 이 중에 78.5%가 예상치를 웃도는 순이익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연준 인사들 발언 들어보죠.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방은행 총재 3월 회의에서 연준이 25bp 금리 인상하는 것을 지지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4번 금리 인상할 것이다 라는 예상을 했습니다. 자, 완전 부스터샷이죠. 지금 시장은 5번에서 7번 사이의 금리 인상을 예상하고 지금 시장 하락에 반영을 시켰는데 웬열 4번? 아이고 이거 그럼 너무 뺐네 이런 생각 충분히 가질 것이고, 자 그래서 이번 달 들어오면서 주가가 5%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스닥 기준이죠.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는 50bp 인상이, 이분 제임스 블러드 이분 강세론자 매파예요. 매파인데 50bp 인상이 당장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강세론자조차도 시장 빠지고 이러니까 이렇게 말을 하네요. 그 다음에 3월에 금리 인상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2분기에 대차 대조표 축소하는 방안을 선호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강세론자이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양적 긴축 QT를 2분기 4월부터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한 건데 시장은 어땠습니까? 금리가 워낙 많이 올라갈 거다. 7번까지도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QT도 3월부터 시작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분 말이 아주 옛날로 돌아가서는 약세가 아니에요. 작년 10월 이전 기준으로는 약세 아닌데요. 마치 약세론자처럼, 그러니까 비둘기파처럼, 죄송합니다. 비둘기파처럼 느껴지잖아요. 지금 우리가 워낙 매파적 상황을 가정했기 때문에 시장은 항상 이렇게 어떤 적정 수준에 대해서 생각할 때 과도하게나 과소하게 조증이나 우울증으로 대응하는 게 시장이라는 거 다시 한번 우리가 느끼게 되죠. 이분의 말하는 톤은 사실은 굉장히 강세지. 작년 10월달 이전 기준으로 보면.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그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이런 내용들을 다르게 반영한다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 투자자들이 시장의 조울증에 포섭되면 안 된다 하는 것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사고 때문에 1부, 2부 나눠서 올리게 된 거 민망하게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마지막 남은 설 명절 연휴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또 미국 시장, 아마도 강세일 미국 시장을 정리해서 여러분들과 아침에 만나고 오후에 또 우리 권시유 그리고 나침반 등과 함께 여러분 얼굴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남은 연휴 행복하게 잘 보내시고요. 또 내일도 즐거운 얼굴로 여러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Q&A도 계속해서 여러분 만나게 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